오늘도 짠티크 실패한 자신을 탓하며 저녁을 맞이하셨나요? 다이어트 하다가 입 터지듯 올라오는 소비욕을 잘 막았는데 퇴근길 무심코 깨똑 광고창에 접속한 게 화근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재테크 폭망하는 이유의 대부분이 이런 한 번의 충동 소비가 아니에요. 의지력 약한 내 탓도 아니고요. 오늘 재테크 폭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끝까지 뽀개고 쪼개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성공 투자, 더 나아가 성공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 되는 길을 콕 집어드리는 핑코치 다카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빌 게이츠 정도는 돼야 부자지 괜히 사람들한테 바람 넣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글을 보고 저에게 경종이 빠구 울렸어요. 더 늦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주신 시청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댓글을 단 분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생각보다 부자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되고 싶은 상태가 부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온 시절들이 길었습니다. 난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 있으면 정말 만족해. 딱 이 마음으로 20대를 지나갔어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으로도 충분히 만족이 됐어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부모가 되고 난 뒤에야 우리 가족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가 필요해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30대 중반을 내 집 마련 과제만 해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집중했어요. 공부하고 임장하고 해야 하는 일과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그 목표에 달려들었고 감사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투자를 지속해야 할 것만 같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지속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명함이 없는 생활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고 무슨 수로 월급 대신 그만큼의 수입을 만들 수 있을지 상상이 잘 안 됐어요. 책에서 들었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 이야기들은 저에게도 정말 먼 나라 이야기들이었죠. 직장에서 성과 결과와 관계없이 월급은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고 있었고 일상이 버거울 때도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그럭저럭 잘 돌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차례차례 아이들의 보육기간이 끝나고 교육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니 그동안 묵혀두었던 마음이 더 강하게 올라오더라고요. 내 아이들을 내 손으로 키우고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서 하루를 온전히 내어줘야 들어오는 월급 대신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 가족의 도착 지점을 찍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시작조차 안 했는데 웬 도착점이냐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수능 보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이런 순서로 했는지 더 설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디데이에 대한 청사진이 뚜렷할수록 그날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기진맥진의 중간에 하루 이틀 쉬어가더라도 다시 힘을 내고 노력할 수 있었죠. 디데이가 있어서 끝까지 목표를 향해 막판 스퍼트까지 쥐어짤 수 있지 않았었나요? 우리가 관심 있는 재테크의 도착점을 생각해 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부자일 것입니다. 부자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골의사 박경철님의 부자경제학에 제가 딱 동의할 만한 정의가 있더라고요. 부자는 더 이상의 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를 지키고 이전하는 데 관심이 있고 더 이상 부를 늘려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재벌 총수는 부자일 수도 부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당신은 지금 돈에 대해서 어떤 상태세요? 가진 것에 만족해 더 이상의 부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네 하고 대답하실 수 있다면 더 이상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라고 답하시는 대다수 중에 한 분이라면 얼마가 더 필요하신가요? 그저 돈이 많기만 하면 좋은 걸까요? 제가 수능날 말씀드리면서 도착점 말씀드렸죠? 나만의 부자에 대한 정의가 바로 우리의 도착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자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자는 나를 위해 돈이 일하게 하고 돈을 위해 자신이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 일하지 않으려면 평범한 일상,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매일이 유지될 수 있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각자의 성향에 따라 그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같이 구성할 것이고, 그동안 충분히 일해 휴식이 필요한 사람은 시스템 소득이 100%가 되도록 할 수 있겠지요. 아무런 제한 없이 이것이 현실적인지를 따지지 말고 먼저 내가 그리는 일상에 대한 청사진을 찍고 제3자의 눈으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야 그 돈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아끼고 모아서 투자를 통해 굴리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주는 시점은 5년 뒤로 잡습니다. 왜 5년인지는 이전에 말씀드린 영상을 남겨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통계청 2022 기업 생멸 행정통계에 따르면 창업 후 5년까지 생존한 기업이 34%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구성으로 월소득을 벌게 되던지 자본소득이 전혀 없이 오랫동안 부를 누리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각자가 사업가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년 뒤 성공에 집중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년 뒤 목표를 그리기 위한 3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두 번째, 5년 뒤 부자가 된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세 번째, 그 하루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이 목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난 뒤 연관으로 목표를 쪼개보세요. 매년이 어렵다면 올해 연동화를 기준으로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저의 사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 수준보다 이 장면에서 저와 남편이 아이들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상황인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남편과 같은 방향성에 대해 확인이 우선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자본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위해 공부하고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간 월급 노동만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저는 그 사이에 시간 동안 아이들과 조금이라도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직장 생활 안에서 만족을 추구해 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성과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았으나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그것이 개선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렵사리 마흔이 되기 전에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사회로 독립하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직한 곳에서는 제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제가 맡은 바를 하거나 또는 또 중간 관리자로서 고객과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간의 조율을 하는 부분들도 경험해 볼 수 있었고 또 대고객 업무를 제가 할 일이 정말 없었는데 이직을 하면서 그 영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직을 하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휴직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가족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인데 지난 한 3년간의 기간 동안에 가족 옆에 제가 있을 수 없는 상황 정도로 일이 버거웠고 또 제가 잘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또 하나가 저의 건강을 좀 뒷전으로 두고 일에 매달리게 되고 몰입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달려가던 그 일에 대한 욕심과 또 욕망을 잠깐 내려놓고 아이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휴식이라고 그냥 아이들과 놀고 시간을 보내는 데에서 또 멈추지 않고 그 안에서 또 저의 고유한 점을 살려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정말 부자에 대해서 접근 방식, 저의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부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분처럼 부자에 대한 정의가 너무 먼 것이어서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채워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원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고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가는 길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봉을 더 높여서 더 돈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옮겨보았고 그 과정에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 이것은 물론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선택을 다시 이 목적이 되어주는 이 5년 뒤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가정 옆에 제가 갑자기 뿅 나타나는 것은 제가 생각한 그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큰 용기를 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직장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결정도 또 하루도 너무나도 응원합니다. 이렇게 목표도 그렇고 그 가는 길도 그렇고 그 안에 우리의 고유한 가치관 또 인생관을 충분히 녹여내서 그 솔루션을 내 스스로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재테크 강의도 있고 또 많은 수업, 스터디 그런 명목의 모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것에 조금 많이 지친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솔루션이 그분들에게는 맞을 수 있고 또 그분들과 맞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결론이 되어주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입시 공부를 했을 때처럼 재테크 공부도 주입식으로 또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같은 방식을 따라하게 하는 그런 것들의 염증을 느끼신 분들이 아무래도 저에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또한 그런 방식들에서 동의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론적으로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부딪히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코칭이라는 좋은 도구를 만나서 조금 더 헤매지 않고 원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테크 폭망 이유는 바로 목표 설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오늘의 선택과 행동이 이어져야 합니다. 재테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목표만큼이나 중요한 실행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빨리 찾아뵐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